이번 시간에는 재정 코치로서의 역할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미국 대학에서 공부하면서 한국인 정신건강 상태를 미국에서 5년 이상 거주하신 분과 그렇지 않은 두 그룹을 놓고 조사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5년 이상 거주하신 분들은 프리웨이에서 운전하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주저없이 일단 자신의 정신건강에 이상이 있다고 염두에 두고 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 거주 기간이 짧을수록 정신과 관련돼 병원을 찾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바로 한국의 유교적인 전통에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가정의 가문과 전통을 중시하며 정신과 관련해 문제가 있다면 가문의 수치로 보는 경향이 있어서 남에게 자신의 문제가 알려지는 것을 많이 꺼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인들은 자신의 문제를 남에게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이혼했거나 또 숨기고 싶은 과거 문제까지도 서슴지 않고 솔직히 드러내어 대화하며 치유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오히려 그 순간에 치유가 되며 듣는 이로 하여금 위로까지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숨기고 감추려는 유교 문화와는 달리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남에게 은혜를 끼치려고자 하는 기독교인의 가치가 몸에 배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베푸는 삶을 산다는 것은 삶 속에 묻어있는 실천 정신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진정한 의미의 베품은 특권적인 위치에서 허리만 구부려서 소외된 자들에게 동정어린 태도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들의 삶 속에 다가가 행함이 주는 우월감을 경계하며 고난까지 함께하는 진정한 낮은 마음의 표현과 실천 자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떤 구체적인 행동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누군가가 그들과 함께 있어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우리 삶 속에서 접할 수 있는 접촉점이 선교사님들의 사역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경제적 불안 가운데 차압으로 집을 잃는 고통에 있는 가정도 있고 재정적인 어려움에 가정 파탄의 위기로 이어져서 힘들어하는 한인 가정들도 보게 됩니다. 생각보다도 많은 한인들이 재정적 스트레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도움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계기가 있길 바랍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 홈레스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닌 남을 위한 실천하며 살아가는 많은 목회자분들과 성도님들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도와주고 싶어도 물질이 없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눈물 짓는 봉사자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기부하려고 세상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100% 기부하려고 오셨는데 그런 기부를 받는 나는 과연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우리가 가진 작은 것이라도 서로 나누며 기부하는 베푸는 삶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크리스천이 되길 도전해 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공을 거두는 기업가는 부를 사회에 환원하고 세계의 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는 길을 찾아가야 한다고 하면서 이것이 돈 버는 기업가의 사회적 책임과 도리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는 사회에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는 죽기까지 자기가 가진 재산의 95%를 사회에 기부할 것이라고 하며 인생을 후반기에 삶의 가장 의미 있는 곳에 돈을 사용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돈을 버는 목적에 도전을 부여해 주는 것 같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마음으로 베풀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베푸는 물질이 주님께 드려진다는 사실 때문일 것입니다. 페이스북 창시자 마크 주크버그는 자신의 재산의 99%를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해서 세상을 놀라게 한 감동적 기업가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많은 크리스천들에게 도전이 되는지 모릅니다. 강철왕 케너기 역시 인생 전반기에 열심히 부를 축적해서 인생 후반기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병든 자들을 위한 사회복지에 투자하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그 신념을 실천한 인물 중에 한 분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100% 자신이 가진 전부를 우리에게 기부, 즉 GIVE 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까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를 위해서 100% 다 기부하신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는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는 죽어 지옥에 가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위로를 받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자는 이 땅에 많은 것을 쌓아놓으려 하지만 거지 나사로는 장래를 위해 선한 일을 행하며 이 땅에 쌓아놓을 것이 없어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달려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강철왕 케네기나 빌 게이츠 그리고 마크 주크버그 같은 부자들은 죽을 때까지
죽을 때 가져갈 수도 없는 돈을 빨리 포기하고 선한 길을 잘 달려가는 크리스찬들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돈을 버는 목표가 이렇게 선한 일을 위해 쓰고자 실천하며 살다 보면 비전으로 옮겨가게 마련입니다. 비전이 없이는 사람도 교회도 기관이나 심지어 정부까지도 방향 감각 없이 실족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사람들의 비전을 명료하도록 도와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며 우리가 할 땐 비전이 생기면 우리는 그곳에 도달하기까지 전략을 세우게 될 것입니다. 이 전략에는 잘못된 태도를 바꾸거나 목표를 재설정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재정을 다루는 삶이 포함되어야 하겠습니다. 비록 전략이 설립되어도 그것을 행동에 옮기고 어려움에 처할 때 포기하지 않으려면 코치로부터 격려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사람은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낙심이나 일시적인 실패 또는 가고 싶어하는 곳까지 가지 못하게 막는 자기 패배적 활동을 포함하는 갖가지 장애물에 직면하게 마련입니다. 코치는 사람들의 장애를 극복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 코치는 현재의 재정적 상황에서 또 다른 레벨로 옮겨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현재의 재정적 어려움이 하나님의 섭리에 있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역경이나 어려운 경험, 신체적 질병으로부터 회복되어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전문가나 조력자 또는 상담을 찾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전문가나 훈련된 상담가들은 수십 년 동안 전문적인 활동과 즉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상담의 중요한 전문성을 인정받게 됩니다. 새로운 집에서 재정적으로 안전하고 마음도 편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정선을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현재 수입으론 구입이 어렵다던 가족의 수입을 합치거나 또 갖고 있는 빚을 제거하는 것은 사전 작업은 융자 X를 최대한 받는데 결정적인 역할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전 준비 과정은 많은 시간을 단축해 내 집 장만을 앞당길 수가 있다겠습니다. 이와 함께 융자 자격 조건을 갖추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각자가 재정적 상황이 다르기에 어떤 분야에 매우 자신이 있다면 이를 통한 자신이 없는 다른 분야를 사전에 보완하고 준비하는 과정 또한 상담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부동산 에이전트를 여러 번 만나보고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신중하게 선택해야겠습니다. 되도록이면 풀타임 에이전트로 바이어 입장에서 바이어만을 위해서 일해줄 에이전트를 선정하는 게 좋다겠습니다. 원하는 지역에 대한 정보에 밝은 에이전트를 고용하는 것은 승패의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자신이 발품을 팔아 원하는 지역에 시간을 내서 가보고 적극적인 자세 또한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에이전트를 고용한 뒤에 함께 주택 쇼핑을 하고 오퍼를 넣는 것입니다. 오퍼가 받아들여지면 에스크로를 오픈하면 됩니다. 능력 이상의 주택을 쇼핑하는 것은 내 집 마련을 지연시키는 걸로 알고 통계상 지나칠 정도로 쇼핑을 많이 하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너무 눈높이가 높아져서 이를 그르치는 또 그런 집을 구입하는 기회가 줄어든다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일단 오퍼가 받아들여진 후 홈 인스펙션을 받는 과정이 있습니다. 대개 에스크로 시작일로부터 10일에서 15일 이후에 하게 되는데 집을 구입하는 셀러가 집에 대한 전문적 지식도 부족하고 구석구석 다니면서 문제점을 찾기 불가능하니까 자격증이 있는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검사받는 게 좋다 하겠습니다. FHA 융자를 받는다면 인스펙션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인스펙션 결과에 심각한 결함이 발견된다면 계약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모든 다운페이 보조금은 에스크로 어카운트로 보내지기 때문에 또 수표 발행되어 지급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정부 보조금을 통해 집을 구입한다면 에스크로 기간에 45일 이상의 여유를 둬야 하겠습니다. 집 등기부에 다른 사람에게 저당 잡힌 것은 없는지 또 반드시 확인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융자 언더라이팅 및 펀딩 과정을 마친 뒤에 카운티에 타이틀을 등록하면 에스크로 클로징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이때 모든 서류의 정확성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세틀먼트 리포트를 미리 받아보고 모든 비용이 적절하게 부과됐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 다운페이 보조금이 자신이 세금 보험 등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클로징 날짜를 기준으로 바이어와 셀러 간의 여러 비용이 분담되는데 이때 날짜에 맞춰 정확한 계산이 되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스크로를 클로징 비용이라 하면 에스크로를 끝내기 위해 드는 모든 비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셀러와 바이어는 서로의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데 셀러가 더 많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내 집 마련의 모든 과정을 마친 후 마지막은 이사 준비입니다. 미리 이사 회사를 선정하고 이사 날짜를 차질 없이 맞춰야겠습니다. 살던 집의 전기나 또 가스, 물, 인터넷 사이트 등 필요한 모든 사항들을 미리 중단 없이 요청하는 게 좋겠습니다. 물론 새 집의 유틸리티나 미리 서비스를 신청해둬야 할 것이고 집을 구입한 이후에도 집을 렌트해서 살 때와는 달리 내 집을 소유하면 새로운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할 것입니다. 예상되는 지출은 월 융자 상환금을 비롯해 재산세, 주택보험료, 또 플러밍이나 온수기 교체, 새로운 창문에 블라인드 설치 등 지붕 누수라든가 그럴 때 예상치 못한 비용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없도록 준비하셔야겠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내 집 마련하겠다는 첫 주택 구입자의 재정을 들여다보면 수입은 고정되어 있는데 여러 이유로 많은 빚을 지고 매월 다람쥐 쳇바퀴 돌듯 반복적인 재정적인